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은 그래도 좀 랠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미리 올린 것보다 더 빼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가 올 들어 최대폭 하락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4.8%나 급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건설주 급락입니다. 건설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GS건설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셰일가스주 강세입니다. 오바마 수혜주로 꼽히는 셰일가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GS건설 어제 실적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73%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권사들 목표 주가 일제히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악재가 하나 더 나왔죠. 건설사,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다. 2군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주 주가 사실 오늘 4%대 급락이면 너무 좀 많이 빼는 건데 건설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 미리 좀 드리면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타 대형 주건 중소형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떤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GS건설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여타 건설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리해서 주식을 더 사보거나 내일 반등할 걸 대비해서 사보는 것은 일단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좀 미리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주 한번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건설주를 비롯해서 다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철강, 조선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각각의 업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의 주가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마켓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설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큰 회사에서 그리고 조그만 회사에서 특수한 건설 업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결국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택 가격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어떤 애널리스트 의견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변의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계속 좋지 않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죠. 일부에서 다 떨어졌다 하는데 또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재미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 때 반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반등하냐면 무슨 대형 건설을 수주했다거나요. 어떤 프로젝트를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일단 기존에 수주한 것도 지금 다시 취소하는 판에 MOU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의 뉴스 모멘텀은 될 수 있고요. 정말 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이상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본질 가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이런 건 철저하게 기술적 영역에서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도 하루 이틀에 불과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굳이 지금 건설주 하시겠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만 갖고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모멘텀 투자라는 분들 차트를 굉장히 신봉하는데 대체로 주가 차트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때 물량을 거의 줄이지 않는 게 좀 일반화되어 있고요. 반대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물량을 담지 않는 전략을 대부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꼽는다 그러면 탑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오바마 수혜주라고 얘기 많이 나오죠.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는 이구동성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옥석도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염동찬 연구원께 셰일가스 관련주 좀 내용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게 이 셰일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일자리를 이 두 가지 종목에서 창출을 하고 2020년까지 현재 원유 수입을 절반까지 줄이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오바마가 재선이 확정되면서 S&P 500에 포함된 에너지 관련 기업이 43개가 있는데요. 43개가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셰일가스 정책 확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존 화석 에너지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얘기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나 셰일가스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셰일가스 관련 업종들 중에서 국내 수혜를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언급할 수 있는 종목은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정도밖에는 없고요. 나머지 이렇게 현재 셰일가스 테마주라고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제로 기대감에 의존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셰일가스 관련된 매출이나 수익이 나오는 데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거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수혜를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유가도 지금 낮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국내 셰일가스 업체들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셰일가스 테마주라고 언급되는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테마주의라면은 사실 뭐 테마를 어떤 종목들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경향도 좀 있고요.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 뭐 앞으로 뭐 유망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체는 뭐 한국가스공사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부품 중에선 피팅 업체 정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관련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투자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재정절벽 이슈 본격 부상입니다. 글쎄 뭐 선거 끝나자마자 재정절벽 이슈가 바로 나왔다는 게 조금은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직 뭐 협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논리적인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피치에서는 뭐 또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글쎄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저께 딱 이슈가 날 말이죠. 그 미국에서의 오바마 그 대선 승리를 보도하고 저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서부터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오바마가 승기를 잡으면서 딱 바뀐 것이 선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하튼 시장은 저도 그 동의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요. 완전히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 전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그것은 공화당에서 좀 해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원은 여전히 장악을 했는데 하원에서 원내대변인이 바로 그냥 얘기 나왔죠. 지금 바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바로 이것이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 경고를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를 바로 시작하면서 오바마가 지금 즐길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일단 롬니는 어저께 그 패배 수락에 인정하는 연설에서 멋있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에 대통령 당선한 다음 날도 5%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 2.5% 떨어졌기 때문에요. 아마 그 이번 1900년 이후로 5번째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선 다음 날 떨어진 걸로 보면 그 안에 두 개가 오바마니까요. 오바마에 대한 정말 그 보수 세력에서의 반대 의견이 다시 한번 여전히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 감축의 이런 그 재정 절벽의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죠. 결국 세금을 많이 다시 올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조 그 정책은 줄어드니까 결국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정부 당국도 연방 정부의 재정도 위태로워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급부상한 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최악의 경우는 벗어나겠죠. 뭐 협상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의 그 옵티멀한 좀 드러나는 지금 가능성은 이것이 장기적인 재정 감축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이해해서 뭐 몇 달
아니면 몇 달 정도만 합의해버리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년 이후로 협상을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딱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매번 그리스가 해결했던 방식이거든요. 잠시 좀 머뭇거리고 잠시 해결하고 큰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돌아가는 미국의 그 정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조금 더 좀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질의멸멸하게 협상이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 나오지도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많이들 언론에서 노출될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재정절벽 이슈가 곧바로 나온 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뒤끝이 있다. 좀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파국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상황이 좀 길게 가는 게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짧은 기간 안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시장 낙폭이 커졌는데 재정절벽 얘기도 있었지만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미 증시 끝나고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스 의회의 재정 긴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뭐 일단 고비 하나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염동찬 연구원께서 유로존 상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젯밤에 유로존에 관련돼서 이슈가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EU 쪽에서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5월 달에 전망치를 발표하고 이번 달에 수정을 한 건데요. 5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2012년,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0.0%로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0.3%로 약간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0.1%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라기 총재에 발언 관련돼서 말씀하면요.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은 유발하지 않을 거고 중기적으로 그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그리스에서 의회가 긴축 재정안을 최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유로존의 차기 구제금융을 집행분을 승인을 받는데 승인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슈들이고요. 어차피 내년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돼 있었던 거고 5월 달에 예상치가 나왔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가 이렇게 보면은 어제 밤에 개장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미국 증시 그렇게 개장하고 이렇게 재정절벽 이슈 나오면서 미국 증시 하락세 보이자 유럽 증시 역시 동반 하락세 보였거든요.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유럽 악재가 이렇게 점차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진폭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유럽 이슈 이렇게 해결 과정에 있다는 거 그건 확신하고요. 유럽 증시 하락세에 대해서는 유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지난 밤에 하락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관련 유럽 증시들 약세 보였는데 역시 원인은 재정 절벽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에서 재정 긴축안이 의회에 통과를 했다는 점, 그거 정도는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사흘 만의 하락입니다. 사흘 만에 시장 맥없이 하락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2%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매매 보면 아주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프로그램 매물 영향인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학량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플러스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배경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시장이 혼조권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고요. 옵션 만기라는 시기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각종 정책의 뉴스가 여기저기서 공약으로 나오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또 좋다 많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확대 해석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미국의 또 대통령 오바마가 되니까 오바마 관련해서 무슨 뭐 전기차다 뭐 어쩌다 뭐 하고 신재생 에너지다 어쩌다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갖고 그 주가가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성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우리나라 그 제약주랑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개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일 뿐이라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기적 특성이 갈수록 이제 옵션 만기라든가 이런 게 지나갔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건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보면은요.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보면 워낙 그 재료가 약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초과 상승은 앞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인 모멘텀은 워낙 기습적인 돌발 상황이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고요. 연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아마 대선 직전까지는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 분명히 제가 11월 초에 11월 시장을 크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테마가 또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시장 대응 전략이 되겠는데요. 앞서 전 연구님 말씀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그 유럽에서의 각종 뭐 위기라든가 해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절벽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가 왜직되고요. 그것은 개인의 소비 그리고 그 법인의 그 어떤 그 모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재정 절벽이 정말 현실화되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지 않겠지만요. 그 전까지 정말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죠. 주시장의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시장이 좀 암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 최소한 한 일주일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좀 좋은 분위기야 그런 것을 여지없이 지금 깬 것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일단 뭐 건설주가 됐건 뭐 조선주가 됐건 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 은행 금융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이것은 뭐 떨어지는 칼을 받는 것은 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수는 1870선에 대한 지지선 물론 1900에서 일단 뭐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1870에 대한 지지선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쎄 8월부터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월부터는 만기가 들어온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뭐 투자하실 때는 신용 비율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은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장 초에 순매수로 출발했다가 매도로 돌았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폭 순매수인데 뭐 매수 규모는 크지 않고요. 염동찬 연구원께서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장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 역시도 이렇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방향성 잡기 어려운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환율과 연관돼서 보면은 최근에 워낙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050, 1040까지 계속 환율 떨어질 거냐 그러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연말까지 환율 여기 지금 현재 시점 근처에서 박스권 흐름 계속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11월, 12월 이제 배당 시즌 앞두고 외국인 매매가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별로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그만큼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갈 거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상황에서는 지수 박스권 흐름 적어도 연말까지 그리고 길어진다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는 중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확실히 데이터 좋아지는 업종들 사자라는 게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좋아지는 거 확인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재고순환 지표 지금 데이터 보고 있는데요. 재고순환 지표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은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전기 장비나 전자 부품 그리고 음료업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재고순환 지표들이 개선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 종목이 저희가 흔히 IT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같은 IT 업종들이 포함되고요. 전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LS 산전, 그리고 음료 업종 중에서는 대표주가 하이트 진로나 롯데 칠성 같은 종목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 계속 개선되는 걸로 보고 있는 IT라든지 음료 같은 업종 쪽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막 주도를 해갖고 시장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모양이고 글쎄 뭐 외국인 자금 지금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 종목으로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S 산전, 하이트 진로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